여러분, 자동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알고리즘은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정렬 알고리즘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배열에서 어떻게 정렬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가나다 순이 있을 수도 있고 숫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값을 이제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쫙 배열시키는 알고리즘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자, 배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배열이 딱 정렬이 되면 이제 이것을 제외한 다른 아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찾아서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제외하고 이동시키고 이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배열이 숫자로 딱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배열 알고리즘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볼 알고리즘이 바로 트리 구조 탐색 기법 알고리즘인데요. 우리가 구조와 알고리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이 구조를 기반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열 구조, 아까 이렇게 줄을 세우는 이런 배열 구조는 검색 알고리즘, 앞에서 했죠. 뭐, 긴 정보를 찾는 이런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트리 구조라고 하면 탐색 알고리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검색과 탐색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 구조는 탐색 기법에서 쓰이는데요. 검색은요, 이미 정의된 데이터 목록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특정 값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정도를 찾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가나다라 순이 있었는데, 김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하지만 탐색은 그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적인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의 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찾는 것이 더 강한 것이죠. 자, 뒤에 예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탐색 기법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KTX에서 일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자, 신입사원이 됐어요. 그래서 자, 시작 어디서부터 갈까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경로를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 KTX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어쨌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서 그거를 뚫어줬을 때 가장 시간이 짧게 도착하겠죠. 그쵸?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찾는데, 자, A에서, 자, G까지 가는 경로가 7가지가 있어요. 그쵸? 하나, 뭐, 둘, 뭐, 셋,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7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건데, 이 초록색에 있는 게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부산, 대구에서 뭐 5시간 걸리고, 뭐, 부산, 어디 할까요? 어디가 있나요? 뭐, 경주는 너무 짧은데, 뭐, 포항도 짧긴 한데, 뭐, 경주 같은 경우는 사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숫자는 도시간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어느 경로로 가야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것이냐를 보는 거죠. 자, 트리 구조에서는 목적을 가진 노드, 우리가 G가 목적이죠. 서울까지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7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G에 도달하지 않은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7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삭제하고 가고 G까지 도달하는 이 3가지 경로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를 이제 레벨로 새겼을 때, 자, A가 레벨 0, 이제 한 단계 내려가면 레벨 1, 2, 3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리고 해볼게요. 자,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트리 탐색의 3가지 기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트리가 있을 때 이거를 다 훑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도착점 노드가 어디 있는지 보는 방법이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훑고 왼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훑는 방법이 바로 너비 우선 탐색인데 이게 우리가 KTX 노선을 찾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이 도시 찾기에서 너비 우선 탐색을 적용을 하면 레벨 1에서 우선 지금 G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 지금 G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레벨 2에서 이제 G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 화살표 간의 시간이 모두 동일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대전 가는 거, 대구 가는 거, 부산에서 경주 가는 게 동일한 시간. 이 숫자라는 개념이 없다면, 이 숫자의 개념이 없다면 레벨이 높은 레벨에서 발견되는 게 최단 경로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 간의 이동의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숫자들을 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두 번째 G가 없다고 한다면, 자, 하늘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1번 G랑 2번 G 중에서 똑같이 가로로 이렇게 했을 때 너비 우선으로 했을 때는 똑같이 레벨 3에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거치는 이 숫자들의 합의 작은 것이 최단 경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모든 도시 간의 거리가 똑같다면 어차피 레벨 2에서 나오는 것이 최단 경로입니다. 하지만 도시 간의 거리가 달라요. 그러면 너비 우선을 개선시킨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즉, 이 숫자를 더해서 아까 뭐 정렬을 한다든지 그쵸? 최단 시간 정렬을 해가지고 어떤 게 최단인지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개선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최단 경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워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찾은 문제 상황에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믹스하셔가지고 표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동화의 마지막 단계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 컴퓨터 언어로 알고리즘을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전략을 세우고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설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코딩한다고 하죠. 그래서 코딩을 해서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소프트웨어화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간호사의 경우에는 지금 1, 2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나 프로그래머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컴퓨팅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프로그래밍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알고리즘까지 세우는 것을 이 교과에서 배웠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까지 배우면 내가 세운 전략과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바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컴퓨터에서 뭔가 인터넷 뭐 설치가 안 된다 뭐 이러면 자바스크립트 설치하세요 이런 알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바도 있고요. C도 있고 파이썬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SQL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본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각각의 문법과 표현력과 사용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를 써야 되고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어를 써야 되듯이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는 자바의 그 언어를 써야 되고 파이썬을 쓸 때는 그 파이썬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명령어의 그 센텐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배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외우는 것도 다 달라지고요.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개발하냐에 따라서 이 언어들이 가진 장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고 또한 이 언어라는 것이 한번 개발되면 영원히 사용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쵸? 뭐 버전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언어가 개발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스크래치를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겠지만 여기 MIT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블럭이에요. 그래서 교육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선 배워보기에 좋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거는 비주얼 프로그래밍이에요. 여러분 상상했을 때 프로그래밍은 왜 까만 바탕에 흰색 우리 컴퓨터 에러 나면 나오는 그런 바탕에서 언어를 할 것 같지만 이 스크래치는요 비주얼처럼 이제 블럭을 이렇게 쌓는 것처럼 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요.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접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들도 있을 텐데요. HTML이라든지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웹페이지를 그러니까 어떤 메뉴를 어디에 구성할지는 HTML을 쓰고요. 거기에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좀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CSS를 쓰고 사용자의 반응을 처리한다는 거는 사용자는 지금 제가 사용자죠. 웹페이지가 이제 컴퓨터에 구현이 되면 그거를 제가 사용해서 어떤 클릭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좀 굉장히 많이 쓰고 오래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C 언어인데요. 이 C 언어는요, 메모리의 효율성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지 않나 봐요. 그쵸? 저도 이걸로 개발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학부생 때 이 C 뿔뿔 이거를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왜 생각이 나냐면 정말 그때 너무 어려워서 이 C뿔 언어니까 성적을 C뿔 받으면 나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C뿔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자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인기가 거의 최상위에 있는 거고요. 융통성이 높고 호환이 된대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랑 호환이 되나 봐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일하게 사용해서 무언가 개발을 해본 언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융통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웹 크롤링이라고 하죠.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긁어온다든지 아니면 통계 분석도 할 수 있어요. 통계 분석도 할 수 있고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에서 나왔던 언어들을 한 10만 개 정도 긁어 모아가지고 누구는 음, 간호연구와 인공지능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호연구와 인공지능 짱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호와 그러니까 좋다는 이야기를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자 좋다고 말한 것이 몇 퍼센트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이 파이썬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 분야에서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 아까 제가 말한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유전체 분석, 그 다음에 자연어라고 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걸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어를 분석하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어렵지가 않고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언어여서 저도 이걸로 조금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파이썬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상에 파이썬을 알려주려고 했던 그런 블로거들이라든지 구글에 찾으면 굉장히 친절한 교육 자료들이 많아요. 한국말로도 심지어 많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도전하신다면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3주 동안 매우 수고 많으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별로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알고리즘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